다들 택모라고 부르는 화면의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1984년생으로 정말 태어나서 데뷔하기까지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은 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그녀에게 인생은 쉬운 게 하나 없었어요. 우선 그녀가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따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자연스럽게 택모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돼요. 어릴 때 그녀는 아버지와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보시면 이쁘죠? 그야말로 명함을 받은 거예요. 학생, 연예인 해볼 생각 없어? 그렇게 정식으로 연예계에 입문. 솔직히 이때 연예인이 크게 꿈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단 하나, 아버지 때문에. 경제적인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그 생각 하나로 바로 돈을 벌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예계에 들어온 후에 그녀는 광고를 찍기 시작했고 드라마 연기에도 도전, 악역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이런 여러 연기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죠. 바쁘게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도 그녀는 학업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탄탄대로의 인생 같죠? 솔직히 연예계 데뷔한다고 해도 광고 찍고 드라마 찍어 인기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녀 역시도 다 잘 풀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5일 23살이 된 택모. 드라마를 찍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녀가 운전하던 폭스바겐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요, 택모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량 밖으로 몸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엄청 크게 다쳤던 탓에 그녀는 얼굴에만 140바늘 이상 꼬매야 했고 여러 번의 안면 성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살아서 다행이었죠. 정말 많이 다쳤음에도 그나마 다행인 게 데뷔 처음 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얼굴이 그대로 이뻐요. 그렇게 2013년 그녀는 6개월간 교제했던 태국의 한 가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2년 만에 둘은 이혼하게 돼요. 무슨 이유에서 이혼을 한 건진 모르겠지만 이혼 후에 이 택모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다행히도 이때 가족들이 바로 발견을 하면서 비극적인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에 2019년 다시 그녀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택모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녀의 명성은, 인기는 다시 높아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진짜 택모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중병으로 쓰러지시면서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신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해 계실 때 당시 30대에 접어들었던 택모가 일 스케줄을 다 소화하면서 거기다 학업을 마치기로 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학까지 다니면서 아버지 병간호까지. 이 태국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병원비가 장난이 아닌가 봐요. 이때 병원비를 택모가 다 댔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빌리고 은행에서도 약 1000만 바트를 빌리고 했었다고. 제가 1000만 바트를 치니까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라인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도 아픈데다가 빚까지 진 이런 상황에서도 택모는 강했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좌판 같은 거 펼쳐놓고 중고 옷을 팔아요. 이게 유명인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SNS에 일을 올리고 언론 보도도 환영한다면서 가지고 있는 옷을 파는데 2년여의 이런 고생 끝에 빚의 절반 이상을 갚습니다. 거기다 새로운 사랑까지. 그렇게 2022년 1월 드디어 택모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 본과 학위증을 딴 거예요. 졸업한 거죠. 하지만 이때 아버지는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모의 이혼, 외모 완전히 바뀌었죠. 이혼했죠. 우울증 와가지고 극단적인 시도했었죠. 빚졌죠.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 잃었죠.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긍정적이었고 씩씩했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탱모는 38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사건이요,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2년 2월 24일. 이날 탱모의 매니저, 가틱, 그리고 탱모, 그 외 4명의 친구들까지 해서 총 6명이 작은 요트 한 척을 타고 논타부리의 차오프라야 강이라는 곳에 드라이브를 나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 태국 언론에서는요, 함께 요트를 탄 이 5명의 친구들이 탱모의 되게 친한 친구들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 친한 친구들 아니었고요. 탱모가 아는 사람은, 친한 사람은 매니저 가틱뿐, 나머지 4명은 가틱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탱모는 가틱 빼고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당시 요트의 주인은 포. 요트에서 3대3으로 놀자고 하니 얼마나 설렙니까? 그러니까 이때 탱모는 화장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양껏 꾸며요. 그렇게 우선은 다들 모여서 수다 떨면서 저녁을 먹고요. 저녁 8시 30분쯤 본격적으로 요트를 타기 위해 이동을 합니다. 당시 이 포의 요트를 운전한 사람은 로버트. 요트는 강 중간쯤으로 이동.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하하호호 잘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저녁 10시 40분쯤 친구가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다며 도와달라며 태국 112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곧이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탱모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당시 탱모는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이 물에 빠져 실종이 됐다는데 바로 언론에 기사화가 되면서 온 태국인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바로 경찰의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거의 한 저녁 11시쯤부터 수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저녁에 강이나 바다 진짜 껌껌하니 무서운 거 아시죠?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살 또한 굉장히 빨랐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물살은 빠르고 수색 작업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집에 있는 조명 다 꺼내와서 강 쪽을 비춰주고 그랬었대요. 당시 탱모는요,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밤에 수온 또한 점점 내려가는 상황. 1분 1초가 생사를 다투는 상황인 건데 구조대원들이 이날 무려 10시간 넘게 수색을 했었대요. 하지만 결론은 못 찾았습니다. 시신을 언제 찾았냐면 26일 정오에 찾았어요. 무려 24, 25, 26 약 3일이나 지나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녀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그녀의 어머니와 남자친구 그 자리에서 울다가 기절했대요. 그녀의 사망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시신 상태는 물에 빠져서 그런지 죽기 직전 살기 위해서 엄청 몸부림을 친 그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몸에 큰 상처가 4군데나 있었는데 가장 깊은 상처는 오른쪽 넓적다리 안쪽. 이 넓적다리 안쪽이 요트 프로펠러에 의해 살이 완전히 깎이면서 뼈까지 드러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왼손은 물린 흔적이 있었고 양쪽 다리에 다양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탱모의 얼굴과 가슴에도 흉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처들이 그녀가 물에 빠지기 전에 생긴 건지 후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외 그녀의 몸 안에서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 사건 발생 후부터 함께 있던 이 5명의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이들은요, 지금 탱모가 물에 빠졌잖아요. 생사도 알 수 없는 실종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탱모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가 집에 가서 자빠져 잤습니다. 지금 이 행동들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까? 탱모의 매니저였던 가틱은 바로 현장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수색 현장에 같이 있다가 한 새벽 3시쯤 집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새벽 1시 10분경에 떠나는 게 딱 찍혔는데 이 5명은요 1시 10분경에 수색 현장을 딱 떠난 다음 한 2시쯤에 한 주유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뭐라 속닥속닥 거리더니 떠나요. 그리고 다음날 당연히 경찰은 이 5명한테 사건의 경위를 들려달라고 경찰서 오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5명 모두 수색 현장을 빠져나간 걸로도 모자라서 경찰서에도 안 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경찰서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잠수 탄 거예요. 5명 다. 이것 또한 정보가 부족해 수색 구조 작업이 더디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날 이 5명은 당당하게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각각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말이죠. 바로 그냥 고용한 거예요. 이들이 말한 사건 당일은 이렇습니다. 그날 요트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탱모가 소변이 마렵다면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화장실이 고장나 있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못 쓴다 라고 하니 탱모가 급한데 그럼 요트 뒤쪽에서 몰래 싸야겠다 그러면서 요트 뒤쪽으로 딱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변 누다가 중심을 못 잡으면서 물로 떨어진 것 같다고.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시나요? 당시 탱모는요 일반인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이라고 쳐도 이상해요. 말이 안 돼. 여튼 이미 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소변 마렵다고 그냥 강 요트 그냥 그 한바닥 노출된 데서 밑에 다 벗고 쪼그려 앉아 소변을 누운다고? 솔직히 그게 쉽습니까? 누군가에게 사진이라도 찍히면 어쩌려고? 소변 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유명인이 정말? 여기서 더 이상했던 건 맨 처음에 이 요트 주인 포는 화장실 고장 났다고 하니 탱모가 요트 뒤쪽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사실 고장난 게 아닌 화장실이 쓰레기로 가득 차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었다. 그랬더니 요트 뒤쪽으로 갔다. 참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더 말이 안 되는 건요. 당시 탱모가 이 요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안에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일체형. 이 옷을 입고 소변을 보려면요 다 벗어야 됩니다. 이런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람들 다 보이는 요트 뒤쪽으로 가 소변을 보려고 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위아래 가슴까지 다 벗어야 되는데 나체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소변이 너무 급해서 위에 옷 아래 다 벗고 요트 뒤에서 소변 누고 다시 또 그 수영복을 주섬주섬 입어. 사실 여자 수영복은요 입고 벗기도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 가틱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시 탱모는 다 벗는 게 아닌 밑에 부분만 살짝 옆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렇게 싸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그런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당시 그 요트가요, 큰 요트가 아니었어요. 약간 보트라고 해야 되나? 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요트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이 사진 이게 다예요. 거기다 당시 탱모 입장에서는 가틱 빼고는 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너무 급하면 운전자한테 요트를 좀 어디에 정박을 해달라, 화장실 다녀오겠다 하지 않을까요? 이게 보통 아닌가? 요트 탔는데 화장실 고장 났다고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있는 데서 유명한 연예인이 그냥 나 밖에서 놓도 된다면서 그냥 그 작은 요트 그 뒷마당에 뒤에 쪼그려 앉아 눈다는 게 이거 너무 무리수 아닙니까? 하지만 이 5명은 이게 진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한 태국의 프로그램에서 함께 있었던 샌드의 말을 바탕으로 이 이상한 사건 상황을 라이브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샌드왈, 자기는 다리를 요트 뒤쪽에 대고 배 위에 누워 있었다. 지금 아래 영상을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탱모는 반쪽으려 앉은 자세에서 내 다리를 잡아당겨 균형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뒤로 젖혀져 강물에 빠졌다. 이게 샌드의 말이에요. 소변을 이렇게 누려고 했대요. 아니 아까 가틱은 원피스 수영복이라 한쪽 손으로 이제 옷 중요 부위를 살짝 옆으로 제껴가지고 소변을 누려고 했던 것 같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샌드는 또 자기 두 다리를 잡고 균형 잡아가지고 소변을 누려고 하다가 떨어졌다고. 이게 뭐야? 두 여자 말이 다른 거예요. 이 5명이 서로 증언을 하면 할수록 이상해져 갔습니다. 매니저 가틱, 샌드뿐만이 아닌 또 다른 친구는 탱모가 요트 밖으로 해서 뒤쪽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포도주를 밟고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버트가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소음에 탱모가 물에 빠진 걸 바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나중에 알고 자기네들끼리 막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 1시간 가까이 찾다가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5명의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TV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건요. 이 탱모의 몸에는 이 요트의 프로펠러에 긁힌 듯한 그런 상처가 다수 발견됐어요. 그런데 정작 이 요트가 정박됐을 때 프로펠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라진 프로펠러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죠. 오히려 민간 단체에서 나서가지고 프로펠러 찾기 시작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느닷없이 경찰, 저희가 이 프로펠러 찾았습니다 하면서 내놓는데 이건 누가 봐도 프로펠러 새 거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당연히 경찰이 내놓은 프로펠러에선 단서가 될 만한 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더 웃긴 건요. 이 샌드라는 여자가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자기 SNS로 그 생방송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쳐 웃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친구가 죽었는데 좋아. 쳐 웃어요. 안 슬픈 거예요. 남이 봐도 이상한데 이 탱모의 가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이건 100% 타살이다. 탱모와 5명은 저녁 식사 후에 배를 탔고 매니저 가틱 외에는 내 딸과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거기다 내 딸 수영 잘하는 앤데 걔가 이렇게 그냥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한 함께 있었던 매니저 가틱은 내 딸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자매 같은 사이였다. 그런 애가 내 딸이 죽었는데 모른 척 잠수를 탔다.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 이거예요. 여자 스타를, 여자 연예인을 가운데 두고 이들이
고립된 그 요트라는 곳에 다 모인 진짜 이유는 뭔가? 실제로 이 사건 후에 이 탱모의 어머니는 협박성 CD를 한 장 받으셨다고 해요. 이 사건에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가틱 제외한 4명이 좀 부잣집 사람들이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요트라는 고립된 공간에 다 모였잖아요. 여기서 이 4명이 좀 무리한 부탁을 한 거지. 이에 대해서 탱모가 거부.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탱모가 물에 빠졌고 이에 모른 척 그냥 가버린 거 아니야? 실제 탱모 몸에 상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탱모뿐만이 아닌 이 4명의 몸에서도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요트 주인인 포의 팔에 붉은 자국, 욥은 오른쪽 겨드랑이와 목에 흉터, 샌드는 이마에 자국이 있었고 가틱은 왼쪽 팔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기자가 자신들의 이런 상처를 찍은 거 알고는 바로 그 기자한테 사진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누가 봐도 요트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 상처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탱모랑 싸워서 생긴 게 아닌 물에 빠진 탱모를 찾다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진술도 와리가리하고 다 말이 안 되는데. 두 번째로 추정하는 게 이 5명 뒤에 엄청 부자 거물이 한 명 있었던 거지. 그 거물이 탱모 매니저 가틱한테 50만 바트를 주면서, 여기서 50만 바트 환율 쳐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튼 이 돈을 주면서 탱모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매니저 가틱이 자기 지인들 써가지고 탱모를 유인, 요트까지 데리고 온 거지. 그렇게 5명이 막 놀다가 자연스럽게 탱모한테 좋은 분 있다 가서 한번 자라. 하지만 이에 대해서 탱모가 거절. 그러니까 이 거물의 지시에 따라 5명이 그녀를 물에 빠뜨려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이 된 이유가 가틱이 인정을 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지만 잠자리, 탱모를 돈 받고 팔고 이런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3월 초 사건 당시로 추정되는 CCTV 일부가 노출됐습니다. 공개. 보시면 화질이 그닥 좋지 않아요. 크게 하면 더 흐릿흐릿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작게 옆에 띄웠는데, 지금 잘 보시면 요트 옆쪽에 누군가 물에 빠진 것처럼 물이 막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 속에는 요트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있어요. 5명이죠. 그런데 요트 뒤쪽 밑바닥 쪽에 뭔가 손 하나가 하얀 부유물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하지만 이 손을 잡히기 싫어 다들 모른 척 핸드폰만 보고 딴짓하고 있는 것 같은. 흐릿해서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 물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영상 부분을 보시면 요트 안에 5명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시간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의심이 되는 거죠. 인근 보트나 배를 가진 주민들의 모니터링에서도 이상한 것은 포착됐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보트 아래쪽에 선명하게 뭔가 보이죠? 이거 탱모 아니냐? 이런 게 모두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왈, 영상이 너무 흐릿하고 이 정도만으로는 사건 증거로 활용될 수가 없다.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매니저 가틱이에요. 가틱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탱모와 친자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친언니 같은 탱모가 물에 빠졌는데 그냥 모른 척 슥 나와서 가틱은 탱모의 차를 타고 탱모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곤 그 집을 다시 나오면서 경비원한테 그 누구도 이 집 안에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나요.
그 후에 자기 집에 가서 발 뻗고 잔 거예요. 잠이 오냐고요,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고 기자가 가틱에게 물었습니다. 왜 친언니 같은 탱모가 물에 빠졌는데 그녀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은 거냐고. 이에 대해서 가틱은요. 아니, 아줌마랑 전화할 정도로 친한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해봤자 그때 자고 계셨을 텐데 뭐 전화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었겠습니까? 전화해봤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안 했어요. 와, 가족 같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소름 끼치게 이성적이죠. 가틱은 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거야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요. 정말? 가틱, 당신 SNS 보니까 수영하는 모습이 딱 찍혀 있던데 눈까지 뜨고 수영할 정도로 물 속에서 잘 놀던데. 거기다 이 매니저 가틱은 사고 후에 탱모의 핸드폰을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사건 발생 후 조용히 가정부에게 넘겼습니다. 이 가정부가 탱모 어머니에게 전달. 당시 많은 팬들이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탱모의 SNS를 방문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탱모 그녀의 SNS에 분명히 총 2,000여 개의 게시물이 있었는데 어찌 된 건지 사건 발생 후 약 7개 정도의 사진과 영상이 삭제돼서 없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가 삭제되었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삭제된 건 분명한데 누가 지웠을까? 죽은 탱모가 지웠을 리는 없고 가정부나 탱모 엄마도 그녀의 핸드폰 비밀번호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그녀의 매니저 가틱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주장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탱모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있는데 그뿐 해제하고 나면 바로바로 잊어버렸기에 지금도 비밀번호가 뭔지는 몰라요.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의 SNS 손도 안 댔어요. 라고 주장. 하지만 모르죠. 가틱은요. 어찌 보면 탱모가 내 돈줄인데 탱모가 잘못되면 내 밥줄이 끊기는 건데 내가 미쳤다고 내 밥줄을 해야겠냐. 탱모가 있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탱모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이 아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한 방송의 MC가요. 가틱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었대요. 탱모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만약 매니저 당신이 강에 빠졌다면 그녀는 무조건 당신을 구하기 위해 강에 직접 뛰어들었거나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렸을 거야. 당신처럼 물에 빠진 탱모를 모른 척하고 바로 집에 가서 잠을 자진 않았을 겁니다. 라고. 탱모는 자신의 옷까지 매니저 가틱에게 챙겨줄 정도로 정말 친자매처럼 늘 챙겼습니다. 실제 가틱이 사건 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때 지금 쓰고 있는 선글라스 포함 옷 다 탱모가 착용하던 거였대요. 만약 그녀가 이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다면 그녀는 왜 탱모를 죽인 걸까? 사실 매니저 가틱은요, 미혼모였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가틱을 안타깝게 여긴 탱모. 어떠한 부탁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탱모가 그 어린 가틱의 딸을 자신의 양녀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이 매니저 가틱의 딸을 자신의 친딸처럼 돌봤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호적상으로는 법상으로는 엄연히 이 가틱의 딸이 탱모의 딸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탱모가 죽었단 말이에요. 호적상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보험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입양한 딸에게 가겠죠. 그 딸 실제 가틱의 딸이잖아요. 딸 어리단 말이에요. 즉 탱모의 사망보험금
다시 매니저 가틱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 금액이 결코 작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아닐까. 그래서 가틱이 이 살인 모임 파티를 설계한 거지. 모두 탱모가 모르는 사람들로. 당연히 이런 추측 가틱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하지만 가틱 그리고 나머지 4명의 행동이 이상한 건 사실이니까. 또 하나 이상한 점은요. 모두가 사건 발생 시간이 저녁 10시 40분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시간에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그런데 처음 공개한 단체 사진 옆에 잘 보시면 촬영 시간이 오후 9시 56분으로 나와 있어요. 21시 56분. 혼자 찍은 셀카의 촬영 시간은 바로 몇 분 지난 저녁 10시 6분경 22시 6분. 최초 경찰 신고가 10시 40분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시 6분경에 혼자 셀카 찍고 이후 물에 빠진 걸로 추정돼요. 여기까진 잘 들어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지금 여기 사진 뒤에 보시면 다리 조명이 켜져 있어요. 이게 이상해요. 여기 다리 직원 말에 의하면 이날 저녁 9시쯤에 다리 조명 모두 꺼졌다는데 실제 다른 사람의 동시 시간 다리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저녁 9시 이후 이 다리 조명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후 9시 56분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오후 10시 6분 셀카 사진 뒤에 다리 조명이 다 켜져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이들이 이 사진들 속 촬영 시간을 조작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정말 사진에 보이는 이 시간대에 찍은 거라면 다리에 불은 꺼져 있어야 합니다. 실제 확인 결과 아이폰으로 사진 촬영 시간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수정 기록을 볼 수 없었죠. 이 사진 촬영 시간을 수정하면 자연스럽게 초기 사건 발생 시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 최초 사건 발생 시간을 숨기려고 조작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한 10시 40분 이게 최초 사건 발생 시간이 아니다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진들은 저녁 9시 이전에 다리에 불이 꺼지기 전에 찍은 거예요. 저녁 10시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이들이 신고했을 때, 경찰이 출동해 구조 작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탱모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단서들이 하나 둘 발견됐지만 경찰의 수사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 탱모가 소변 마려워서 요트 뒤로 갔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사 당한 거라고 종결을 내요. 소변 마려워서 요트 뒤에서 소변 누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끝! 와, 엄마 화 안 나겠습니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마의 행동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사람들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 엄마가 한 토크쇼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폴을 용서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사과가 매우 진심이었고 그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모두 용서하기로 했다고. 갑자기 일주일 만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이 엄마는 이 해당 인터뷰에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걸까? 그건요, 돈이었습니다. 당시 돈이 많았어요. 이 엄마한테 우리가 약 11억 3천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드리겠다고, 장례비도 다 전액 지급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듣자마자 이들을 용서한다면서 아싸 11억 꽁돈 좋아가지고 웃고 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상황도 웃기지 않습니까? 폰은 왜 11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인 거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한 건지, 왜 이렇게 급하게 택모의 어머니 입을 막으려고 한 건지. 아무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 타살 당한 거라고 제발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간청 또 간청했었던 이 엄마.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돌연 싹 바뀝니다.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걸까요? 와, 그럼 내 딸 살려내라고 막 울고불고 했던 건 정말 딸을 잃어 슬픈 그런 감정이 아닌, 딸이 계속 살아있다면 작품을 계속 찍었을 거고, 그럼 돈이 얼만데 내 돈줄이 끊긴 거에 대한 슬픔이었던 걸까요? 사실 택모의 부모님은 택모가 3살 때 이혼, 택모는 아버지와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본 사이였어요. 그녀는 그래도 엄마라고 부모라고 다 사랑했습니다. 33살까지 3인 가족의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니까. 이 엄마와 택모는 2020년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다시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그 시간이 30년이 넘는 공백을 메울 순 없죠. 택모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이 엄마는 택모 딸보다는 딸의 가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익사 사건에 연루된 77명의 진술을 받았고 총 60개의 CCTV가 접수, 이상한 5명의 진술들까지 이 사건이 정말 태국 총리의 관심까지 끌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인 택모의 엄마까지 경찰의 결론에 오케이 하게 되면서 결국 이 5명은 살인 혐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그냥 단순 보석금으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죄명으로 기소. 당연히 부자들인데 돈 안 썼겠습니까? 바로 보석금 써서 풀려났습니다. 이게 정말 좀 말이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좀 죽은 사람만 불쌍하게 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태국에서 일어난 유명한 연예인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